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별일 없었습니다. 네. 네. 끝? 인터뷰할 때 제일 극혐하는 사람들이 단답형으로 네, 아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할 말 없게 만드네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별일 없다는 게 참 좋은 일인 거예요. 그죠? 네. 별일 있는 게 안 좋은 거죠. 네, 그렇죠. 네. 저희는 요즘 아나운서 팀이 희망퇴직자들이 이제 많아서 네. 이번 주에 다 짐을 싸서 나갔어요. 어찌나 허전하던지 마음이. 그렇겠네요. 예. 예. 약간 20대 때 네. 이제 막 남자친구랑 연애하다 헤어진 기분 같은 왜 허전한 마음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들던데 네. 공교롭게도 세 분이 다 남성분이긴 해요. 오해하시겠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지. 예. 아니면 어떤 분이 뭐 떠나서 이별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손범규 선배하고 박찬민 최규환. 아나운서, 최기환 아나운서가 세 분의 앞길을 네. 응원합니다. 세 분의 앞길을 응원합니다. 왜냐면 박찬민 최기환 선배- 아나운서는 제가 저기도 했잖아요. 뭐요? 9월 2일 호월 2일 찬조 출연까지 했는데. 예. 최기 아나운서 저랑 동기고 모닝와이드 같이 많이 했었고 호월 1일이 그때 나온 네. 얘기고 또 최근에 박찬민 아나운서 저랑 좋은 아침을 또 3년 4년 네. 같이 해와서 많이 허전하네요. 참고로 좋은 아침 MC는 우리 방에서 제일 어린 막내 남자 아나운서 이인권 아나운서가 또 MC를 인권이가요? 들어오게 돼서 너무 인권이가 기쁩니다. 참 좋겠다. 선배님 이거 안 들어야 되는데 너만 좋으냐? 나도 좀 좋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건강 상담 메일이 들어와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산부인과 쪽 상담 내용이어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산부인과 전문의와 또 전화 연결을 해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임산부의 궤양성 대장염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뽀얀거탑 방송 초기부터 열심히 청취해온 샤이 청취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보내주시면 이제 샤이 닉네임은 떼셔도 되겠네요. 제가 예. 샤이하잖아요. 네, 많이 샤이 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청취자분들도 그런 따라가는 분들이 건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샤이의 저도 기준이 정말로 뭐예요, 도대체? 뭐냐면 뻔뻔한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저렇게 철면피 저 깔고 부러우세요? 할 말 다 하고 뭐 돌아가면 아쉬울 게 없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우울한 감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래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너는 어쩌게 뻔뻔하냐 맨날 그러는데 나도 우울증 와요. 뭐 참고 살고 하고 싶은 말 다 못 하고 먹고 싶은 거 뭐 다 얘기 못 하고 갖고 싶은 거 안 사고 뭐. 근데 정말 선배님은 샤이 아닐 수 있고 내가 옆에서 봤을 때 정말 샤이하신 분들은 속으로 더 담고 말 잘 못하시면서 그런 고충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너무 용기 내서 잘 보내주셨어요. 앞으로도 좀 자주 보내주세요. 이런 분들도. 네. 자, 늦었지만 방송 3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참 지나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매주 유용한 컨텐츠 덕분에 건강 상식이 날로 쌓여가서 항상 고마운 마음이 큰데요. 그동안 표현을 못했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청취자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저의 아내가 현재 임신 25주 차인데요. 임신 전부터 궤양성 대장염 때문에 아사콜 DR정과 아사콜 좌약을 복용하다가 임신 이후 산부인과의 권유로 복용을 중단하게 됐대요. 담배 줄이세요. 초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대장염 증상이 심해져서 밤에 잠자는 것도 어렵고 평소에 장에서 소리도 많이 나고 피가 섞인 설사와 복통 증상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국내외 사이트를 찾아봤을 때는 아사콜의 이 주 성분인 다시 미안해. 목이 자꾸 잠기네요. 네. 과음을 하셨나 봐요. 일단 뭐 어제는 과음까지는 아니었는데 과음을 네. 할 때 목이 잠기는 경우 많이 있죠. 네. 네. 그러면 술을 마시면 맥주를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좀 이해가 돼요. 네네. 맥주 뭐 양이 많으니까. 또 이뇨작용도 어. 심해지고 하니까. 예. 근데 소주를 마시는데 왜 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지? 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우리 몸에 이제 신비가 숨어 있어요.
우리 몸은 진짜 웬만하면 다 신기하더라.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오줌이 되게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응. 오줌은 제일 깨끗한 건가? 그렇죠. 우리 콩팥을 걸러가지고 여과에서 여과에서. 나온 아주 신선한 물이야. 깨끗한 물이죠. 균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아, 먹어도 돼요? 사실 먹어도 기분만 나쁘지. 지장은 없어요. 먹을 그러니까 이유는 심지어는 없지만. 어떤 말까지 안 하면 네. 소변을 보기 전에 손을 씻을 필요는 있으나 소변을 본 후에 손을 씻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정상적이라면 소변은 무균이니까. 맞네. 우리 커피나 이런 데는 다 사실은 어느 정도 균이 거기 세균이 다 있을 수 있죠. 있거든요. 근데 핸드폰 이거 제일 심하고. 갓 나온 오줌은 아예 무균이니까 저 그래서 깨끗한 진짜 거죠? 들어가기 전에 손 씻어요, 저는. 네. 본인만 생각하는 거야. 너무 자세히 얘기했다. 투머치였다. 저는 뭐 양측 다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나와서도 하는데. 네. 들어가기 전에는 일단은 난 소중하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 손 씻고 네. 그다음에 갔다 와서는 이제 다른 사람 안 씻으면 다른 사람들이 좀 눈치가 보이니까 쟤는 뭐야 그냥 가고 막 그러니까 하는데 아, 요즘은 진짜 좀 남자들도 그런 네. 거 있어요. 네. 예전에 여성분들은 화장실에서 코로나 전에 그런 경우 있으면 조금 이제 눈치 보이고 했었는데 남성분들은 비누로 손을 씻지 않는 비율이 막 그때 조사도 나왔을 때 막 네. 80% 이상이었나 막 그랬었잖아요. 요즘 바뀌었나요, 좀 분위기가?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손을 씻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 저는 정말로 조금 막 뭐라고 하고 싶은 분들이 뭐냐면 이 큰 일을 보는 화장실에서 나오신 분들이 큰 일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오늘 그냥 손 안 씻고 그냥 딱 가시는 걸 보면 오, 찝찝해. 예, 불결해. 예. 큰 거는 그러니까 소변은 깨끗하지만 대변은 아니 또 그렇지만- 소변은 깨끗하지만 응, 대변은 그렇지 않을 수 완전히 있어서. 세균 바이러스 덩어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식중독의 그 원인을 그렇지. 흘러 따져보면 우리의 대변이 대변의 원인이 음. 가장 많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세균이 음.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뭐 당연한 건데. 네. 그러니까 대변을 본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이제 오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콩팥에서 어떤 게 있냐면 계속 우리 몸의 혈압과 이 수분의 이 상태를 가지고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딱 봐서 지금 보니까 혈압이 이게 높고 어떤 수분을 배출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네. 콩팥에서 걸러서 오줌으로 만듭니다. 끝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이거 지금 우리 몸에 수분이 약간 부족한데 수분을 재흡수해야겠어.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하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수기는 그냥 걸러만 되잖아요. 근데 콩팥은 정수기 역할 재흡수기관 돼요. 어마어마한 기관이니까. 신기하다. 네, 저 본과 일하는 때 생리학에서 콩팥에서 이제 이 전해질 그러니까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막 바뀌면서 딱 그 재흡수하는 기전들을 보면 그것도 우리의 에너지를 자발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능동인데 능동 기전으로 하는데 어마어마했어요. 이거 완전히 인공 기계예요.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작동되는 거예요. 시스템화돼 콩팥이. 있다. 그렇죠. 이 콩팥에서 그거를 작동하는데 네. 그거를 하는 호르몬이 수분의 재흡수를 하는 호르몬이 바소프레신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바소가 혈관을 의미하는 뭐 그리스 언어인가요? 언어일 거예요. 프레스는 이제 압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혈압을 조금 높인다. 수분을 재흡수하면서. 그러니까 수분을 재흡수하면 소변량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 알코올을 기능을 봤더니 요 바소프레신을 기능을 반대하는 작용을 해요. 수분 재흡수를 안 하게 만드느라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왠지는 모르겠어요. 왜 알코올이 그 바소프레신의 기능을 반대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봤더니 그렇게 반대작용을 해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소변이 더 자주 많이 마려워요?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로 어떤 무언가 수분을 보충한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나 이런 것들도 다 이뇨작용 심하다고 네, 하잖아요. 그럼 네. 같은 이제 기능인가요? 그런 네, 식의? 그렇죠. 그렇죠. 물론 카페인과 술은 조금 다르긴 좀 하지만 다른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수분의 재흡수에 영향을 방해를 주기 하는 때문에 거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냐면 요 바소프레신은 혈압을 높이기 위한 되게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 내 몸의 수분이
내 원래 정상 상태보다의 의 밸런스에 맞추는 게 훨씬 아니라 떨어져 그냥 있겠네요. 하죠. 어. 그냥 물이 빠져나가죠. 네. 그리고 우리의 목은 음. 이 편도에 있는 부분은 음. 수분에 가장 예민한 곳이에요. 아, 맞아요. 가장 예민한 진짜 곳. 그렇네. 수분이 부족하면 가장 음. 티가 나는 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겨울에 편도선염 걸리면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죠? 뭐 물 많이 마셔라. 그렇죠. 물 아주 어. 충분히 마시죠. 어. 충분히. 어. 그렇기 때문에 술을 과음하면 내가 특별히 뭐 노래를 부르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목이 새는 그런 현상이 노래를 나타나요. 부르지 않았는데. 노래를 부르셨구나. 아니, 우리가 술 먹으면 노래를 자주 부르니까 네. 아, 그날은 술 먹어서 그런 거 아니라 노래를 안 불렀는데 그치, 왜? 왜 목이 새? 그렇죠. 우리는 그냥 목이 새는 게 그때 술 마시고 노래방 갔으니까 목이 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노래방이 닫혀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술만 마셨는데 왜 목이 새? 다음날 이게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아,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닐 수도 있나 봐요. 저는 어제 과음을 안 했는데. 피곤하면 근데 목으로 제일 저는 잘 나타나요. 바로바로. 네. 제가 성악을 전공했잖아요. 네. 20대 때 목에 너무 많은 신경이 이제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목이 아팠고 항상 목이 쉬어 있고 목 컨디션이 좋은 날이 없었거든요. 그건 네. 약간 이제 신경성이었겠죠. 그 이후로 이제 방송을 하는데도 컨디션이 안 좋은 목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습관적인 증상인 네.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또 이제 신경외과적으로는 어떠면 다리 길이가 짧은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강해요. 뭔 얘기하려고 또? 뭔 말이야? 농담이었습니다. 들어볼까요? 아, 농담. 아, 나 진짜 이제는 농담인지도 모르겠어. 이제 아주 그쵸. 진지하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이런 거 섞으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 목이 매서 네. 끊어지는 그 이후부터 또 다시 네.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국내외 사이트를 찾아봤을 때는 아사콜의 주성분인 메살라민, 메살라진이 특별히 임산부에 해롭다는 실험 결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장 전문 교수님께서는 복용 중단하지 말고 계속 치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산부인과에서는 태반과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가급적 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상반되게 말씀을 네.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네.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아, 정말 뭐 너무나 당연한 고민이고요. 참 해결이 쉽진 맞아요. 않습니다만. 임신했을 때는 별게 다 신경 쓰이죠. 일단 전화 연결을 산부인과 전문의 고대 구로병원의 조금준 교수가 연결이 되면 네. 그걸 바로 할 거고요. 근데 이 인간이 전화를 지금 안 받고 있어요. 얘가 전화를 안 받을 군번이 아니거든요. 조금준이 많이 컸어요. 제 전화를 2번씩이나 안 받고. 그러네요. 네. 일단 카톡은 확인했으니까 아마 연결이 되리라 믿고요. 일단 제가 찾아보니까요. 네. 이 궤양성 대장염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산부인과 선생님은 왜 이걸 뭐 신중하게 하라고 했냐 봤더니 이걸 고용량 복용했던 분의 태아에서 콩팥이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보고됐어요. 뭐야? 그러면 안 먹어야 되잖아. 근데 임신부 수유부에게 금기증은 아니에요. 만약 그게 있었으면 웬만하면 금기증을 할 만도 한데 금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네. 궤양성 대장염 자체도 꼭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임신부는 요 약에 대해서 아사콜 디알정의 약에 대해서 금기 대상은 아니고 보니까 신중하게 투여하는 대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신중하게 투여하는 대상은 어떤 게 원칙이냐? 네.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뭐냐면 이 약이 갖고 있는 위험성과 이 약이 갖고 있는 득이 있는데 그렇네요. 득과 실을 따져 따졌을 보는 때, 거죠. 이거는 궤양성 대장염이 만약 되게 심해지면 이거 자체로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태아에게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용하지 않아서 궤양성 대장염이 훨씬 심한 게 요 약을 복용했을 때 그 나타날 태아의 악영향보다 크냐 작으냐를 따져야 되는데 결국은 전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궤양성 대장염이 되게 심하시다고 한다면 네. 이거는 약을 약간 중단할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복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래요? 근데 왜냐면 산부인과 전문 선생님은 당연히
궤양성 대장염이 얼마나 정도인지는 모르고 태아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거를 홀드할 수 있으면 홀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물론 원래는 두 분의 선생님이 상의를 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과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상의를 해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보고 정확하게 해서 결정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어떤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로 지극히 더욱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서 양쪽 예. 말이 너무 다르니까 네. 양쪽 두 분의 의견을 합쳐서 나온 결론에 따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뭐냐면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소화기내과 선생님하고 환자 상태를 보고 협진 진료를 하는 거죠. 협진 진료 해야겠네요. 협진, 네. 그러니까 협진이 아니라 같이 얘기를 나눠서 어때요? 그랬더니 이게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일단 이렇게까지는 복용하고 뭐 어떻게 나중에 추이를 봅시다. 이렇게 해서 결론 내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현실에서 그게 또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까? 앞으로 의료의 방향이 환자 중심으로 과들이 모여야 되는 의사들이 전문의들이, 그러니까 환자가 맞아요. 지금은 과별로 다 찾아가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조금 이제 벗어나는 미래 의료는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지금도 다학제 진료라고 해서 일부 그렇게 하는 영역이 있지만 모든 진료가 저는 다학제 진료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뭐 그런 부분이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게는 좀 서운한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도 소화기내과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위험이 이 약을 복용하는 이득이 위험성보다 크다면 그걸 따르는 게 그 신중 투여의 원칙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25주 차면 이제 배도 많이 부르시고 힘든 이제 주기에 접어들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설사, 복통, 잠자는 것도 어렵고 하시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좀 네. 이 네. 증상을 좀 완화시킬 정도로는 좀 치료를 해야지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산부가 네.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그럼 잠시 후에 산부인과 전문의 연결해서 또 네.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오늘 본격 주제는 이 코로나 이후에 거의 2년 가까이 저희가 코로나 얘기하면서 다 힘들고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밖에 없었는데, 오늘 조금 희망적인 네.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상 회복 최종안을 오늘 발표한다고 하고요. 네. 내용이 운영 시간이 좀 제대로 제한을 해제하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오늘 오전에 네. 보도 자료를 저희 복지부 출입 기자들이 받았는데 네. 보도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99페이지입니다. 우와. 다 읽어야겠네. 그게 이제 너무 세분화돼 있어서. 이 99페이지짜리 주시면 우와. 저는 뭐 애들 시키면 돼요, 사실. 애들 시키는 게 아니라 후배 기자들이, 이제 동료 기자들이 잘 정리를 할 텐데, 거의 업종별로 정리돼 있다 네. 봐야 되나요? 99라서. 일단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 식당, 카페, 식당, 카페 영업 제한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사라집니다. 아유, 잘 버티셨네요, 진짜. 네, 예. 잘 버티셨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인원은 조금 제한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2단계는 뭐 한참 후에 이르니까 2단계까지 얘기하지 말고 11월 1일부터 한 달간까지만 얘기를 하자고요. 네. 일단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신 미접종자는 4명 이하여야 합니다. 네. 그러면 근데 우리 지금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 되니까 넘었죠? 예. 웬만하면 뭐 될 것 다 같습니다. 주변에 많이 예. 맞으셨더라고요. 네. 네. 다만 18세 이하와 그다음에 의학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아이들은 예. 제외되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성인인데 그리고 건강한데 나도 식당 이용하고 싶다, 자유롭게 그러려면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PCR 음성 확인서는 48시간을
유효한데 이 음. 48시간이 좀 애매해요. 실제로 상용해 보면. 그러면 어, 뭐냐면 어, 이틀 전에 한 게 제가 이틀 전에 한 뭐 어. 2시 정도에 아침 9시에 맞다. 받았어요. 근데 오늘 뭐 아침 9시까지야? 어. 그건 아닙니다. 어. 오늘 48시간이 어. 지나는 자정까지는 유효합니다. 아, 근데 그럼 새벽까지는 좀 애매해요. 그러네. 네, 좀 그럼 애매하긴 어떻게 한데 해? 뭐 그래도 원칙은 한 그렇습니다. 대충 60시간 정도는 되겠네요. 대충 좀 60시간. 빨라.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틀에 한 번씩 계속 PCR 확인서를 받아서 다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대충 뭐 어. 3일에 한 번 뭐 이틀에 그렇겠죠. 한 번?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궁금한 게 음. 그럼 공연 음. 뭐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음. 공연 뭐 학술 행사 이런 거 콘서트 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백신 접종자 미접종자 할 때까지는 99명까지 상관없이 근데 백신 접종자가만 자로만. 하면 어. 499명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499 그것도 명. 웃기더라. 예. 백신 접종자로만. 완료자로만 물론 이 백신 접종 완료자 안에는 네. 18세 이하 그다음에 건강상의 이유로 어. 백신을 못 맞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어. 근데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못 맞으신 분들은 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요. 근데 백신 미접종자가 좀 어쨌든 뭐 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근데 어쨌든 백신 미접종자도 PCR 음성이면 백신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대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499명까지 된다. 네. 오, 괜찮아요. 이제 제대로 된 콘서트 갈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네. 나 결혼식장 어떻게 되느냐. 네. 결혼식장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죠? 결혼식은 지금 잠깐만요. 이거 네. 너무 페이지 수가 몇 많아서 페이지야? 지금 결혼식은요.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미접종은 현재 49인까지 그다음에 접종이 100명 그래서 250명까지 가능하게 돼 있는데 요게 지금 결혼식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네. 100명으로 해야 되느냐? 100 플러스 499까지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 100 플러스 499까지 하셔도 되고요. 근데 결혼식은 이미 청첩장 다 돌리고 뭐 맞춰놨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하기 때문에 종전에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49 플러스 201 하셔도 되고요. 100 플러스 399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상의 접종 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거는 미리 했기 때문에 네. 미리 한 거를 지금 또 11월 1일 갑자기 변한 거에 또 맞추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니까 요거는 그런 부분은 잘 디테일을 살린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노래방, 그다음에 헬스장의 문제. 노래방, 헬스장, 사우나는 네. 이게 고위험 시설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잠시만요. 9페이지에 있네. 네. 9페이지에 있어요. 유흥시설은 아무도 안 가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왜요? 여기 뽀얀거탑 들으신 분이 유흥시설을 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유흥시설이 뭐예요, 근데? 야, 여기 유흥시설과 같이 돼 있는 게 저 뻔뻔하죠? 콜라텍과 무도장이에요. 콜라텍과 콜라텍과 무도장. 무도장은 뭘까요? 클럽 같은 클럽? 거겠죠? 클럽. 네. 그러니까 클럽은 저 안 간 지 20년 됐어요. 나랑 몇 년 전에 갔던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그 호텔에 있는 무슨 클럽. 그랬네요. 그 한번 맞아요. 그게 20년이 아직 안 됐군요. 아무튼 네. 유흥시설은 고위험군이라서 어쨌든 24시까지 12시까지밖에 안 됩니다. 콜라텍은. 근데 나머지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헬스장이죠. 그다음에 목욕장, 사우나인데. 체육시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헬스장이요? 네. 요거는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운동 속도, 샤워실 인원 등 이런 것도 해제됩니다. 11월 1일부터. 샤워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먹는 거는 안 됩니다. 음식을 먹는 건 안 됩니다. 1차 때는 일단 12월까지는 나중에는 그러니까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에서 취식은 가능하지 않다. 2차 때 해제해 주겠다. 그렇다. 노래방 가서 새우깡 못 먹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노래방 가선 그냥 노래만 부르고 새우깡을 먹으려면 별도 시설 나와서 뭐 먹거나 개인적으로 아쉽네. 뭐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여기도 잠깐만요. 근데 이제 뭐냐면 예외를 든 게 뭐냐면 네. 감염 위험이 높은 이런 노래방,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도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이렇게만 한다면 시범적으로 어떤 취식 이런 것을 해볼 수 있다. 좀 열어뒀어요. 열어뒀네. 예, 좀 열어뒀어요. 네.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다. 예, 그럼 그렇게 자체 시범 상황은 괜찮다는 건가? 뭔가 애매하네요. 네, 예. 좀 애매한데 네. 이거는 왜냐면 이제 지자체가 지자체 특성에 맞춰서 뭐 시범적으로 우리는 뭐 어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우리 노래방 근데 이제 정부가 획일적으로 얘기해 주기가 뭐한 게 지금 백신 패스 형평성 논란이 되게 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 지자체에서 어떤 서울시 뭐 성동구에서 어떤 노래방을 하시는 분은 난 우리 노래방 백신 접종자만 하고 PCR 음성만 받겠다. 그러니까 우리 좀 뭐 새우깡 먹도록 해줘라.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시범 일단 신고를 대서 하면 시범적으로는 허용할 수 있겠다 하면서 열려 뭐 있어요. 그런 네. 부분을 열어준 것으로 네. 일단 보여요. 네. 예. 네. 그리고 2차 때는 이게 잘 되면 2차 때는 이게 이제 4주 하고 2주간 평가한다고 그랬거든요. 11월 4주하고 2주 하면 크리스마스 전후가 되겠죠. 그럼 2차 때는 대부분이 그냥 해줘야 됩니다. 3차 때는 완전히 저기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연말 연시가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송년회 모임들 많이 하시겠네요. 그럼요. 예. 우리 크리스마스 때 뭐 하지? 어떡하지? 아 설레라. 노래방 가자고요. 오 예. 오 예. 뽀얀 것 하면 노래방 갑니다. 그런데 이제 네.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줘야 되는 거 뭐냐면 네네. 마스크 벗기는 안 됩니다. 실내든 실외든 말씀드렸지만 마스크 쓰기는 우리가 되게 불편하긴 하지만 사회의 피해는 별로 없었어요. 자영업자들 그럼요. 마스크 때문에 피해 네. 본 거 아니니까 실내외 마스크 쓰기는 원칙이고 근데 우리 진짜 이제 익숙해요 그게. 2차 때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 것은 시도해 보겠다. 바깥에서 실은 바깥에서 감염은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 막 축구장에서 야구장에서 막 하는 거 보고 쟤네 저런데 막 우리 뭐 네.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런 공기가 활발하게 그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는 장소는? 감염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실내는 3차 때에도 우리가 일상 회복을 가는 완벽한 그런 거기에서도 마지막으로 실내 마스크는 유지한다. 뭐 전 되게 잘한 결정이라고 그러니까요. 밥 생각이 먹다 들고요. 화장실 갈 예. 때도 저희 마스크 쓰고 갔다 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 셀 틈 없이 완벽하게 방어를 못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비유를 할까요? 바람이 부는데 어떤 바람을 막는 그냥 판때기 정도만 있어도 훨씬 덜 바람을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순간에 마스크를 다 네. 착용할 수는 없겠지만 네. 되도록 내가 착용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린다면 감염력은 그만큼 떨어지고 그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이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신 것은 충분히 우리가 믿고 갈 만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그런 전문가들 속 살아들었죠. 뭐 국민들이 나태해서 뭐 확진자 들었다. 그다음에 나태해지니까 더 고삐를 줘야 한다고 TV나 신문에 많이 인터뷰 실렸던 그런 전문가들 네. 속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확진자가 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한 거는 뭐냐면 네. 이제는 확진자 수로만 가진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아, 그래서 입원 병상률, 중증 환자가 입원하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80%를 넘거나 하루 확진자가 5,000명 이상을 넘거나 의료 확진 사망자가 급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시 이걸 중지하고 원래대로 간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음. 입원 환자 병상 가동률, 음. 우리가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 80%라는 수치가 막 변동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봐가면서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5천 명이라는 숫자도 경증 환자 5천 명. 지금 그러면 영국 4만 명 되는데 네네네. 뭐 그런 거랑 비교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어떤 디테일에 근거 없는 전문가들의 발언이 섞여 있는 게 보여요. 왜냐면 지금 전문가위원회 보면 네. 그 사람들 정말 근거 없이 했던 사람들이 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성을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이 코로나를 대하는 진정한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덴마크의 교훈처럼 덴마크의 교훈은 노르웨이 연구팀이 논문으로 썼습니다. 덴마크도 지난해에는 여야 하면서 막 싸웠대요. 코로나19로. 네. 그러다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당이 백신 맞아라 하니까 야당은 백신 안 맞아버려요. 야당 지지자는. 근데 야당이 마스크 써라 하니까 여당 지지자는 마스크를 안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치성을 개입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방역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거라서 올해 초부터 지난해 말부터 덴마크는 아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했다고 해요. 그게 덴마크가 지금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도 8개월 이상 유지하면서도 계속 안정세를 유지하는 비결로 꼽히고 있는데 네. 물론 언제까지 덴마크가 유지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치성 배제가 아직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긴 99페이지의 보도자료에 보면 아직도 근거 없이 정책 성향으로 먹고 살았던 전문가들의 목소리들이 나온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네. 덴마크의 비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 규제는 이젠 안 먹힌다. 뭐가 먹히냐? 국민의 자발적 참여 의식이 먹힌다. 그렇게 이게 신문 기사로도 났는데 네. 덴마크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랍니다. 덴마크 공무원들 그러니까 2m 거리두기 해제 딱 됐을 때 정부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감시 안 해도 되겠다. 우리 이제 편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네.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덴마크 사람들은 2m 거리 해제돼도 5m 떨어져서 걸을 거야. 그러니까 이미 2m 거리 두기가 있거나 없거나 공무원들이 감시하고 할 문제가 안 생겼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마스크 쓴다 안 쓴다 뭐 한다 10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 안 한다.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도 그렇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면 어차피 안 되고 그럴 필요가 없. 어차피 과태료 부과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 잘하고 계시니까 네. 이거는 위드 코로나는 국민을 믿고 가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네. PCR 음성 확인서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검사들은 왜 허가를 해줬냐고요. 이거 되게 좀 의심스러워요. PCR 검사가 제일 정확하긴 하지만 네. 그러면 다른 검사를 아예 허가를 해주지 말든가. 다 허가해줘 놓고 PCR 음성 확인서만 지금 이용해 주고 다른 있는데. 검사랑 어떤 거죠? 일명 신속 항원 검사, 신속 PCR 검사, 공항에서 지금 우리 어떤 거 하냐면요. 신속 PCR 검사, 그러니까 RT-PCR 하고요, 신속 PCR 하고 신속 항원 검사, 항체 검사 다 하고 있거든요. 공항에서 다 하는데 우리 그 중에서 뭐만 해요? PCR만 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왜 안 해주냐고. 다른 거 정확성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네. RT-PCR은 병원에서만 할 수 있죠. 선별 검사소나 다른 검사들은 자가 검사들은 네. 키트로. 신속 자기가 쉽게 편하게 할 수 있죠. 네. 이런 걸 좀 열어줘야 돼. 덴마크는 셀프 테스팅. 제가 덴마크 그래서 보건당국의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갔거든요. 네. 있어요. 셀프 테스트도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네. 그런 것들을 좀 폭넓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는 정부 주도 의사 몇 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온 국민이 코로나에 같이 적응하며 사는 것을 깨닫는 거니까 네. 검사를 PCR은 의료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꼭 의료인만 하게끔 해서는 안 되고 놔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의사들이 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병원에 와서 이렇게 해야 병원을 더 부유하게 만들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네. 이거 너무나 어떤 진단 검사를 어떤 딱 획일적으로 이렇게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런 부분, 이런 모든 게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은 다 일반인에게 믿고 가야 되는 거지. 네. 이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재택 치료도 그렇게 나왔어요. 일부 그 전문가가 재택 치료하다가 사람들이 막 빠져나와서 그렇게 감염시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그러면 위드 코로나 못해요 평생. 국민들을 믿고 가는 거지. 모든 정책은 그렇지. 국민을 믿고 가는 거지. 재택 치료하는 사람들 다 빠져나와서 감염시킨다? 그렇게 되면 못해요. 그렇네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참 비슷한 맥락으로 중국 출입국자 이렇게 우리가 감염원에서 차단해서 우한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막아버리면 미입국자가 많아서 감염시킨다는 논리를 공영방송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미입국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거라면 우리가 정상적인 외교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가 뭐 관계 차단했을 때 일본하고 이렇게 뭐 정부 관계 차단하면 일본의 미입국자들이 더 늘어서 우리나라 더 혼란해집니다. 이런 논리가 다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논리들로 국민들을 못 믿고 불신하고 이런 논리들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사실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되면서 정말 저도 많이 그 반성하게 되고 정말 모르겠다고 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데 네. 아무튼 지금 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또 저희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코로나가 19가 주는 교훈은 팬데믹이 주는 교훈은 다 같이 함께 싸워가는 거지 일부 몇 명의 전문가 뭐 감염내과 예방의학과 몇몇 전문가들의 지침에 따라 무조건 거기에 다 따라가고 그들이 관리하는 대로 어기면 다 처벌받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제가 갖는 교훈이고요. 또 병원도 지금 네. 병원도 빨리 위드 코로나로 네.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코로나 환자, 비코로나 환자 이렇게 불려가지고 아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뇌종양 환자는 코로나 걸리면 뇌종양 수술도 미뤄주고 하잖아요. 이거. 제가 흥분해가지고 괜찮아요. 네. 근데 그것도 뇌종양을 보는 신경외과 전문의도 코로나를 그냥 대응할 수 있고 소아 환자를 보는 소아과 선생님도 당연히 지금 대응하고 계시지만 그냥 보는 거예요. 코로나 환자가 코로나로 의심되는 환자 뭐 배 아픈 애를 그냥 보는 거예요. 모든 의료진이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엔진을 갖고 있어야 그게 발전하는 거지. 지금처럼 일부 과가 몰라 우리 코로나 환자니까 뇌종양 치료하지 마, 뇌출혈 치료하지 마 이런 게 아니다. 그런 의미로 네.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있는 별도의 병원을 따로 만들자 안 됩니다.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되겠어요 그게? 어. 모든 병원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들이 어떤 코로나 환자라도 대응할 수 있게끔 가야 이게 그렇죠. 코로나에 대한 맞는 대응이지. 여기다 별도 병원에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별도 병원이 공립병원이 생기면 거기 자리가 되게 많이 생겨요. 행정원장, 병원장 하면서 줄줄줄줄 의사들 자리와 공무원님들 자리 그렇겠네요. 되게 많아요. 네. 우리 세금으로. 그게 맞으면 그러셔도 돼요. 그게 맞는 방향이면 그렇게 맞는 병원장 자리, 행정원장 자리들 가셔도 돼요. 그게 우리 국민에게 맞는 방향이면. 근데 그게 맞지 않는 방향인데 그렇게 우리 국민의 세금 쓰시지 말라고요. 그 세금으로 우리 국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병원이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비인후과 선생님이든 재활의학과 선생님이든 정형외과 선생님이든 거기에 일하시는 간호사 선생님,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주시고 교육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지 별도로 따로 떼나가는 거 아예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역으로 가는 방향이네요, 그거는. 네.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고 세상 사람들 안 보고 오직 자기만 보는 그런 관점이죠. 그런데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서 되게 막 화가 나요. 정말 화가 나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다. 결국 지금 어쨌든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하는 방향 걱정거리가 있고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늘 테고 가끔은 중단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 죽어 나가는데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전쟁이 벌어지면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는 위드 코로나는 그러니까 사실 이 위드 코로나가 영어로 잘 의미가 맞진 않대요. 아, 그래요? 위드 코로나 하면 네. 코로나에 감염된 채 살아가자라는 의미가 있고 living with 코로나라고 해야 된대요. 코로나와 공존이라는 우리의 진정한 의미. 근데 그래서 외국 기사 찾아보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living with 코로나로 써 있더라고요. 코비드 물론 코로나도. 근데 뭐 그건 뭐 중요하지 않은 거고 우리가 다 같이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몇 명의 전문가 이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는 팬데믹 다 같이 겪는 일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이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함께 가는 거죠. 함께. 네. 예. 굉장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일상 회복 방안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오늘 선배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늘상 뽀얀 거탑에서 했던 말이에요. 우리는 준비돼 있다 이미. 네. 네, 그리고 평소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고 식사 같은 건 자유롭게 좀 더 이제 즐기시고 네. 하시던 대로 하시면서 네. 아니 이제 뭐냐면 지금 뭐 3차 부스터샷, 4차 부스터샷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4차 맞으면 뭐 나올 거예요? 5차 부스터샷, 6차 부스터샷 나오죠.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확진자 수로 이렇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는 멈춰야 되는데 지난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코로나 외 사망자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4.9배. 뭐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것만 보는 분들은 이러다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작되면 확진자가 늘 것 같은 건 좀 네. 더 예상되시는 거죠. 네. 하지만 늘 거기에 겁니다. 우리가 막 놀래고 네. 동의할 필요는 없다. 예. 우리 늘더라도 너무 동요하지 말고 이 지난번에는 정부가 15,000명까지 감당 가능하다고 했다가 이제 살짝 또 겁이 났는지 어제는 오늘은 5,000명까지 가능하다고 확 했는데 줄였는데요. 근데 15,000명이나 5,000명이나 어차피 델타 변이는 이걸로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네. 이미 우리 세계적인 나라 존스 홉킨스나 다른 데에서도 하버드에서도 델타 변이는 변수가 수리 모델을 넣었을 때 안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왜 섣부른 전문가들 어설픈 전문가들 수리 모델 엉터리 해가지고 예측을 해요. 지금 우리 정부 모델 지금 다 틀렸잖아요. 10월 말에 뭐 3,000명, 5,000명까지 가능하다는 수리 모델 다 틀렸잖아요. 네. 저는 그때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은 수리 모델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전문가들이 계속 껴서 제발 이제 우리 앞으로는 이상한 전문가들 정치적으로 좀 배제하고 난 정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진짜 전문가들이 정책에 지금 입문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짜 전문가들이야 가라 제발. 국민들 너무 피곤하다 당신들 때문에. 가라. 네. 제발 가짜 전문가들 좀 가세요.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뭐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위드 코로나 시작됐고 이미 잘 하고 계시니까 동요하지 말자고요. 네. 아무튼 그래도 네. 가짜 전문가들 소수입니다. 네. 그리고 가짜 전문가들의 소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게 문제예요. 예. 저는 가짜 전문가들을 배격하기로 이미 결정을 해서 저희 SBS에서는 상당 기간 가짜 전문가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아마 그게 SBS 8시 뉴스를 보시는 것과 타사 뉴스. 근데 타사 뉴스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배제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뽀얀거탑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 제 의견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진짜 전문가들이 저에게 뭐 비공개나 이렇게 대회 어쨌든 그런 회의에서 네. 다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그럼요. 전달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가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다 뭐 어떤 환자가 증가하고 하는 것들은 다 같이 고민하고 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냐면 재택 치료 부분에 대해서 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네네. 재택 치료가 요건이 상당히 파격적으로 확대가 됐어요. 네. 전 놀랐어요. 전 점진적으로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서울시의 최근에 비공개 회의에서 들어가서 알았는데 네. 갑자기 확진자가 늘면서
1000명의 입원 대기가 발생했대요. 음. 그런데 입원 대기를 그냥 집에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재택 치료로 돌려서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체크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파격적으로 좀 열어서 재택 치료로 다 돌렸대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면 그 재택 치료를 파격적으로 늘릴 때 그 네. 말씀을 하셨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됐을 텐데. 음.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들은 서울시 공무원님들은 입원 대기가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실까 봐 아. 그랬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 불안해하시든 안 어. 하시든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확진자가 확 늘어서 1000명이 입원을 못하고 계신데 이분들 어쨌든 재택치료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여기서 재택치료해서 위급한 사람을 저희가 어쨌든 병원으로 하겠습니다. 그지. 요 방법이 전 맞는 오히려 더 안심될 네. 것 같은데 자세히 얘기해 주면. 커뮤니케이션 네. 같아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되게 재택치료 하시다가 사망하신 분 나와서 네. 안 되겠죠. 그런 네. 분 정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지금 통계 보니까 서울시에서 재택치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서울의료원에서 재택치료 하시는 분 중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신 분의 비율이 0.1%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잘 집에서도 모니터링하면 우리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재택치료의 경험들이 점점 쌓이면 네. 우리 국민들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아무튼 그런 부분들 이제는 소통의 방식도 음. 이런 팩트를 당신들 국민들이 알면 걱정하니까 국민들은 몰라야 돼. 우리만 알아야 돼. 이 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된다는 네. 방식.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건강상담 메일에서 저희가 이제 산부인과 전문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외래 중이셔가지고 네, 연결이 지금도 잘 안 계속 되네요. 외래 예. 중이시고 예. 원래 점심시간을 넘었는데도 환자가 조금 음. 계속 근데 오늘 그래도 선배님께서 적당히 답변을 해주셔서 추후에 다시 연결되면 그때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어쨌든 어쩔 수가 이분하고 없네요. 연결, 그러니까 그 산부인과 교수님하고 연결이 돼서 네. 산부인과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을 다음 다시 전달해 주에 주세요. 저기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뭐 충분히 안 됐을 수도 있지만 또 저희가 더 추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tower@sbs.co.kr로 또 이런 건강 상담 메일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